오래도록 우리와 함께해온 민족의 집 한옥. 시대와 함께 한옥의 모습도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옹집, 귀틀집, 고상주거. 삼국시대부터 기와를 구워 지붕을 올리기 시작했고,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인 온돌과 대청마루가 우리의 집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일까요? 한옥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옥이 사라진 자리엔 아파트가 들어섰고, 한옥은 특정 장소를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희귀한 곳이 되었죠. 하지만 여기 우리의 한옥을 되찾기 위한 특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집, 명지대학교 실험 한옥. 우리가 오래도록 삶을 일구고 살아온 우리의 집 한옥. 한옥은 말 그대로 한국의 집, 즉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집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아파트 실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한옥에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불편하고 비싸다는 일 때문이었죠. 이런 한옥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명지대 캠퍼스 실험 한옥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이 뒤로 보이는 세 개의 건물에서 새로운 한옥이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의 편견을 깨는 특별한 실험 한옥.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집 한옥. 좁은 의미에서 한옥은 살림집을 일컫지만 넓게 보면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지어온 모든 집을 의미합니다. 명지대학교 신한옥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미래의 한국의 주거문화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성이 반영된 한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 한옥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거주성이 개선된 신한옥이어야겠죠. 네. 우리 명지대학교에서는 미래의 주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이미 2009년부터 건축대학 내에 전통 건축 전공 과정을 개설하여 한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한옥 설계 인력 양성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한옥 설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한옥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마루 그리고 온돌입니다. 한 건물에 난방을 위한 온돌 그리고 냉방과 통풍을 위한 대청마루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한옥의 가장 큰 특성이기도 합니다. 바닥에서 한 단 올라와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그 한옥이라는 게 목재로 지어지기 때문에 목재는 습기에 약한 게 단점이어서 그렇죠. 지면의 습기가 이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띄워서 습기를 제거하는 그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풍을 유도시켜서 또한 그 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당에 떨어진 햇빛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채광 방식을 한옥을 네. 택하는데 기단이 있으면 이제 건물이 높기 때문에 네. 채광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아, 한옥 집을 밝게 하는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일조량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습기도 좀 차단시킬 수 있고. 네, 아, 이 한옥을 좀 보면요 구석구석 숨은 매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첫 번째 보면 일단 그 재료가 자연 재료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공미보다는 자연미를 추구하는 게 한옥이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아마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게 한옥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처마가 형성이 되고 석가래가 이제 깊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물의 이제 지붕이 폭이 깊다는 거죠. 네. 그럼 여름에 이제 훨씬 더 시원한 효과가 있고요. 또 지붕에 이런 처마는 선이 현수선이라고 해서 그 빨랫줄 늘어진 거와 같은 그런 선을
지붕에서 사용하고 네. 있는데 이게 건물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빗물을 빨리 배수시키기 위한 원리도 같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건축 공간에 관한 건데 우리 이제 대청마루가 있고 또 툇마루가 있고 네. 방이 있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평면이 구성이 되는데 한옥에서는 그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게 밖의 공간인지 안의 공간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전이 공간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인데 그 전이 공간의 역할은 자연과의 대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차경의 원리가 있는 거고 또 네. 하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툇말에 걸터 앉아 있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양옥에서 보면 버려진 공간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쓸모가 있는 기능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온돌 같은 경우에는 또한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는 것이 전통 방식인데 원자계 선이 발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한옥은 이렇게 그 여름 공간인 마루라는 요소하고 그다음에 겨울 공간인 온돌이 같은 평면 안에 공존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 꼭 맞춘 우리의 집 한옥. 그런데도 막상 한옥에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한옥에 대한 많은 편견들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 한옥으로 집을 지으면 단가가 일단 굉장히 비싸다는 게 부담이고요. 네. 저 전통식으로 하면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뭐 옛날 법식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강화도에 있는 학사제 같은 거는 평당 1,500 이상, 2,000까지도 막 가고 고급 사찰 지면 3,000까지도 가요. 소위 말해서 강남의 아파트의 평당값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들은 한옥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짓는 데에 들이는 품도 많고 목재도 좋은 것을 써야 하니 가격도 당연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네. 이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돼서 한옥을 네.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옥 건축비에서 목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절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굵은 나무를 쓰려고 그러면 값은 또 4배, 6배로 뛰어요.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집성목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를 네. 붙여서 사용을 하면 강도도 올라가고 또 목재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재 크기도 줄이고 사용량도 줄이고 이런 기둥 같은 것들이 집성목 사용한 사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붕이 공사비를 또 많이 차지합니다. 지붕은 예전엔 전통적으로 토재 계열 썼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 새로운 소재, 저것은 그 화산재를 이용한 기와인데요. 이런 새로운 소재 기와를 개발하면 가격도 싸지고 성능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이런 벽체 같은 경우인데요. 벽체가 예전에 흑으로 했는데 이게 네. 물에다 개사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품질도 안 나오고 기밀성이 없어서 춥고 네. 이것을 공장 생산하는 프리페브화 기술을 사용을 하면 성능도 올라가고 단열 성능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벽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프리페브화 기술이란 한옥에 들어가는 대들보, 석가래, 기둥, 문, 벽, 바닥 등의 모든 건축 자재를 사전에 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이런 퓨전, 그야말로 사이보그 같은 네. 한옥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도하면 할수록 디자인이 꼼꼼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겁을 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현대 건축가들은 한옥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옥은 무너지지 않은 사람만 그리는 걸로 알고 있었고 거긴 설계비도 더 비싸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 전통 문화 자체가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저거보다도 더 멋있는 현대 건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건 무지하게 춥거든요. 또 돈 엄청나게 비싸죠. 전통 한옥이 단열이 잘 안 돼서 춥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인식이 돼 있죠. 한옥의 대중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편리성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한옥이 주거에 불편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냉난방이 취약하다는 점, 방음이 또 안 된다는 점이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 한옥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목 구조가 이게 소음이 심하다는 건데요. 그 소음의 크기는 두들겨 보는 실험이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진을 해서 소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기계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은 그 흡음재를 개발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음이라는 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그 상세 개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방음 요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건물이 한옥이 이제 춥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것은 단열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단열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료 자체가 단열이 안 되는 재료 성능이 없는 재료. 두 번째는 재료와 재료 사이가 공간이 떠 있어서 그걸로 이제 열이 뺏기기 때문에 단열이 안 되는 네. 그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옥에서는 어떤 소재를 어떻게 조합을 하면 현대 건축법에 맞는 단열 성능을 발휘할지. 근데 현대 건축하고 똑같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역시 한옥의 특성인 천연성,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재 개발과 조합 기술이죠. 그래서 신한옥에서는 그렇게 소재 개발과 아울러서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 기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와 같은 테스트를 거치며 실험 한옥은 현대에 맞게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옥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매력도 함께 만날 수 있죠. 신한옥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전통 한옥을 좀 개량한 만큼 한국의 전통성을 좀 엿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한옥이 목구조라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요. 신한옥이 되더라도 일단 목구조 방식이라는 것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는 지붕이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마가 있는 지붕을 만드는 거, 그게 버릴 수 없는 요소가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천연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면에서는 최대한 천연성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대청마루와 같은 공간, 개방된 텐마루와 같은 공간들을 평면에서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실험 한옥에서는 전통 한옥이 가지고 있던 매력, 그리고 기존의 단점을 극복한 현대 한옥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맞는 한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 집 한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실험 한옥의 변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꿈을 꿔야죠. 네. 모든 국민이 한옥에서 미래에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거보다도 더 멋있는 현대 건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상담을 받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서비스가 가능한 한옥 사업단을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삶의 공간, 우리의 집 한옥. 한옥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곁에 우리 한옥. 명지대학교 실험 한옥입니다.